안녕하세요. 열린공간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현장은 혁신도시에 위치한 힐데스하임 아파트 현장인데요. 이번 현장은 84C 타입 아파트이고요. 이 공간에서 큰 비용을 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어디에 이렇게 리폼을 해서 좀 이쁘게 변화시켰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랜선 집들이를 해보려고 해요. 현관부터 보실까요? 여기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처음 이제 마주하는 현관인데요. 현관 문에서는 저희가 리폼 필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필름을 붙이고 여기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닫고 열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텐으로 이렇게 걸레바지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특이한 거는 말발굽이 없다인데요. 말발굽은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면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그런 타입의 가와준 그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 전면으로 봤을 때 그냥 깨끗하게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넣었습니다. 이곳 현관은 리폼을 좀 많이 한 그런 공간인데요. 기존에 요 신발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문짝에다 이렇게 필름을 해서 화이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했고, 바닥에는 600각 포세린 타일을 깔았어요. 깔면서 저희가 많이 하는 졸리컷 공법을 통해서 몰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신발장 하부에 이렇게 조명을 넣어서 은은하게 조명이 나올 수 있게끔 잡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측편은 다 리폼이고 좌측편도 마찬가지 리폼을 다 했어요. 그냥 필름 처리, 그리고 바닥 타일, 현관에 도배를 하면서 이렇게 조명을 넣었는데요. 조명이 많은 것보다는 적재적소, 이쁜 공간에 딱 포인트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끔 조명을 넣었고요. 그래서 2인치 매입 조명, 눈부심이 방지되는 그런 2인치 들어가는 조명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서는 딱히 이렇게 센서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천장 안에 숨겼어요. 히든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로 현관을 꾸며봤습니다. 현관에서 특히나 저희가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디딤석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진짜 한 20cm, 30cm 밖에 없었어서 그냥 딱 신발만 벗고 발 디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는 신발장, 문짝 라인이랑 이렇게 맞춰서 좀 더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좋은 점이 신발을 벗을 때 또 편하게 벗을 수도 있고, 이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뭘 하더라도 신발 굳이 신지 않으셔도 좀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디딤석을 연장을 좀 했습니다. 보시는 이 중문은 원 슬라이딩 도어예요. 여기 아파트 구조에 3연동이 들어가게 되면 요만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3연동을 하기도 좀 어렵고, 여닫이 문을 하기에도 이 복도에 들어가면서 너무 걸고치기 때문에 원 슬라이딩 도어를 좀 제안을 드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C타입의 이 슬라이딩 도어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스위치가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위치를 좀 옮겨서 걸리지 않는 위치에서 복도등이 이렇게 컨트롤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안의 포인트를 화이트 앤 우드 톤으로 좀 맞췄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깨끗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톤으로 잡았고요. 크게 저희가 손댄 거는 없지만 조명들, 여기가 이제 샤시가 기역자로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역자로 들어가 있는 커튼 박스를 통해서 조명을 좀 넣어서 간접 조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2인치 매입 조명들로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또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그렇다고 그렇게 어둡지도 않아서 딱 이쁘게 배치가 잘 된 것 같아요. 샤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어진 지 7년, 8년 정도밖에 안 돼서 크게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랩핑만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게끔 했고, 필름 처리하면서 이렇게 실리콘 저희가 새로 다 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도 새로 쏘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는 이렇게 환풍기가 좀 달려요. 그래서 이 환풍기를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이거 환풍기도 우드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색을 다 해서 이렇게 깨끗해 보일 수 있게끔 다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비앙코 타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여기 신축할 때도 공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되게 좋은 타일이에요. 그리고 화이트랑 어울려져서 크게 이상하지 않아서 그냥 두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존에 이전 집주인분들도 되게 깨끗하게 쓰셨어서 그냥 살렸고, 그리고 여기에는 TV가 이제 걸릴 거예요. 벽걸이형 TV가 걸려서 이런 구멍자리나 기타 지저분한 게 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냥 살렸습니다.
마루는 여기 강마루로 시공을 했는데요. 일반 이렇게 짜잘짜잘한 그런 강마루보다는 좀 큼직큼직하고 원목 느낌의 마루들을 요즘에 좀 많이 찾고 계시고 또 했을 때 또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구정 마루를 선택을 했어요. 구정 마루 중에서 프레스티지 오크라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마루를 시공을 했는데요. 이게 텍스처랑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톤이 좀 세요. 색감이 좀 센 제품인데도 화이트랑 했을 때 바닥이 이렇게 확 사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제품으로 좀 추천을 해드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랑 이 바닥재 그리고 우드톤 이게 좀 잘 어울려서 되게 이쁜 집이 된 것 같아요. 주방 쪽에서는 싱크대를 아예 교체를 했어요. 싱크대를 교체하는데 크게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이렇게 일자형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도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예 새 걸로 하면서 유틸리티를 조금 더 그리고 수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이 정면으로는 이렇게 식탁이 들어가서 식탁등을 이쁜 걸 좀 골라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 아일랜드에서는 밑에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쓰신다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자리 그리고 나머지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서랍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서랍에 기타 짜질구레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닐 뭐 이런 거부터 쓰레기 봉투 이런 게 다 서랍으로 들어가는데 아일랜드에도 서랍을 좀 넣고 그래서 좀 더 여기에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자주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일랜드 계획을 잡았고요. 이 코너 쪽에 이렇게 팝업 콘센트를 좀 넣어서 이 위에서도 요리나 아이템들을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그런 설비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구조는 똑같은데요. 저희가 이 후드부터 밑에 이제 하부 수납장, 상부장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드는 이렇게 메이푸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안쪽에서 다 후드가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스관 철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인덕션 쓰시면서 가스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인덕션 아래에는 여기에는 수저통을 좀 넣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게끔 수저통과 하단에는 서랍을 넣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여닫이 장을 이용해서 수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는 양념장을 맞춰서 넣어서 양념들 뭐 소금, 간장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싱크대 공사하면서 좀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뭐냐면 상부장에 이렇게 조명을 넣어요. 조명을 넣는데 이게 그냥 일반 조명을 그냥 갖다 떡 붙이는 게 아니라 상부장 뒤에 홈을 파서 그 홈에다가 LED 바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조명을 넣어요. 애기들 시선은 낮잖아요. 낮은 곳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눈부심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홈을 파고 LED 바를 제작해서 넣어야만 이렇게 아이들 시선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딱 깔끔하게 이렇게 조명 라인을 계획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T5나 그냥 보여지는 조명을 그냥 갖다 붙이시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온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면에 뭐 스텐판을 덧대던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나 눈부심, 앉았을 때 소파에서나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렇게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 상판은 저희가 LG 오로라 블랑이라는 그런 인조 대리석 상판을 썼고요. 요거는 좀 비앙코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좀 나서 자주 제안을 드리는 그런 상판이고요. 그리고 싱크볼은 백조 사각 싱크볼을 넣었어요. 사각 싱크볼이 청소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살짝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청소하시기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서 이런 아이템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수전은 이렇게 망치 수전으로 좀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로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 뺐다 꼈다 하는 게 좀 편한 그런 수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렇게 원래 돼 있던 냉장고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필름만 이렇게 해서 리폼을 진행했는데요. 여기를 열면 이 안에도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김치 냉장고가 이제 안에 수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인 냉장고가 사이즈가 다행히 딱 맞아서 여기다 배치될 수 있게끔 굳이 철거하지 않고 리폼해서 이 냉장고장을 살렸습니다. 여기 C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이 냉장고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를 어떻게 계획하실지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요즘 좀 유행하는 비스포크나 이런 제품이 들어간다면 냉장고가 들어가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면 이 정도 공간은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냉장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거실이 좀 답답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쪽 부분을 철거할 수는 있어서 철거를 하시면 거실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복도 기존의 수납장인데요. 여기도 기존에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깨끗하진 않아서 저희가 다 리폼을 좀 해서 필름 처리 그리고 하드웨어 교체 이런 걸 좀 진행을 했고요. 하면서 조금 포인트로 잡은 게 유리장을 넣자 라는 제안을 고객님께서 좀 해주셔서 유리장을 넣되 안쪽에 조명을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이렇게 DP가 되면 실내 장식장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 이렇게 리폼을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명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걸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댄판을 다 접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았을 때도 아이의 시선 높이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조명이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댄 건 없어요. 마루, 도배, 조명, 몰딩 이런 것만 좀 손을 댔는데 좀 키포인트를 잡자면 에어컨 커버들이 아파트에 다 있잖아요. 벽걸이 에어컨.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에어컨을 좀 없애서 안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어차피 그 자리에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 커버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하거나 벽걸이 에어컨을 하거나 이걸 선택하실 수 있게끔 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저희가 커버를 그냥 떼서 나중에 이렇게 붙이실 수 있게끔 그냥 도배를 해서 깨끗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이 커튼 박스 안에 이렇게 조명을 넣어서 좀 더 분위기 있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크 도배를 다 진행을 했어요. 실크 도배를 하는데 조금 키포인트를 잡은 점이, 원래 천장지라고 하는 도배지가 따로 있고 벽벽지라고 하는 도배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천장지, 일반적으로 맨날 사용하는 천장지를 쓰고 벽벽지를 이렇게 썼었는데 어느 순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천장지가 다르고 벽지가 좀 다르잖아요. 소재도 다르고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좀 하다가 벽벽지를 천장에도 붙이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천장지랑 벽벽지가 똑같으면, 같은 자재이면 이렇게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또 통일성 있는 이런 느낌으로 좀 집안을 만들 수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벽벽지, 천장지 이렇게 똑같은 재질로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기 화장대 공간은 이것도 기존의 거예요. 그래서 리폼을 조금 하되 힘을 좀 실어보자 라는 제안을 좀 드려서 여기는 화이트 톤 베이스에 대리석 필름을 좀 해서 좀 깨끗해 보일 수 있게끔 하고, 전면에 이렇게 거울이 크게 붙어져 있었는데 거울 위에 그냥 필름을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서 필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쁜 비정형 거울을 좀 넣어서 서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 높이로 이렇게 거울을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다 했어요. 벽체에 타일들이 다 들떠 있어서 철거를 다 하고 방수도 새로 하고 타일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안방 타일은 300에 600각, 그리고 바닥은 300각. 안방은 부부들이 이렇게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타일 크기는 크게 상관은 없고 톤을 좀 깔끔하게 맞추자, 이런 취지에서 300에 600각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젠다이를 이렇게 다시 제작을 했어요. 젠다이를 만들면서 양변기 위쪽에도 이렇게 선반 간단하게 쓰실 수 있게끔 젠다이 연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너들은 졸리컷 공법으로 다 코너 처리를 해서 몰딩 없이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에 선반들이 있어요. 선반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반을 어떻게 계획을 할까? 가구를 그냥 달면 언젠가는 물에 닿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하거든요. 그래서 하단부를 타일로 이렇게 막고, 그리고 위에 쪽은 오픈 수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샤워부스 공간은 파티션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끔 무프레임 파티션을 제작해 드렸고요. 그리고 파티션이랑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은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광 스틸 재질의 제품들을 선택을 했어요. 일전에는 좀 골드, 블랙, 화이트 이런 제품들을 많이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건 물때가 많이 낀다 라는 좀 단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런 색상의 액세서리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복도 공간은 들어오면서 이렇게 현관에서 마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딱 한눈에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필름 처리를 이렇게 해서 마루 우드톤과 이 벽체 필름 톤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우드가 이렇게 딱 보이게, 그리고 천장이 화이트고 중문이 화이트다 보니까 화이트 앤 우드 이렇게 인테리어가 포인트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복도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문들만 이렇게 기역자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이 복도가 분위기 있는 호텔 로비처럼, 네, 그런 아이템을 좀 넣었습니다. 공용욕실 같은 경우에는 600갑 타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 호텔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는 걸 추천을 해드려서 600갑 타일을 사용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젠다이를 연장을 시켰어요. 젠다이 연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변기 쪽이 좀 걸려요. 양변기를 앞으로 10cm 이상 뺄 수가 있다면 이 밑에까지 채우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겠지만, 양변기를 10cm로 미룰 수가 없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젠다이를 더 덧붙여서 이제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이런 젠다이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건장, 이 수건장을 좀 큰 거를 넣고 밑에 조명을 좀 넣으면 좀 호텔 같은 느낌을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특별하게 세면대랑 양변기를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좀 만들어서 이 로고만 딱 봐도 좀 호텔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아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조 위에 간단하게 무프레임 유리 파티션을 좀 넣어서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끔 공용욕실을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화장실 공사할 때 틀을 살리고 철거를 하더라도 이 문지방은 꼭 교체를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이게 인조대리석 마블실이라 그래서 이 제품을 팔아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 제품이 700, 800 요 가로 폭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문틀이랑 이렇게 규격이 좀 맞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타일팀이나 혹은 작업자분들께 요거를 이렇게 시공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쁘게 시공을 해주실 텐데,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요게 구배를 살짝 기울여야 돼요, 화장실 안쪽으로. 그래서 문에서 물이 타고 이 실로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실에서 물이 또 고여 있으면 또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쪽 화장실 쪽으로 경사를 살짝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바닥 마감재랑 이 앞쪽 턱의 높이를 좀 맞춰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실리콘만 딱 싸서 마감할 수 있게 이렇게 높이를 잡는 것도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블실은 그래도 타일로 감고 이런 것보다는 이 인조대리석 마블실을 좀 사용을 해서 시공을 하면 좀 더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잘 보셨나요? 이번 현장은 가성비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그리고 키포인트 되는 포인트를 팍팍 주자라는 현장이었는데요. 이번 현장의 예산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예산은 저희 블로그나 또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산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타인들의 공격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예산을 공개하는 건 좀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예산안을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공사 금액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공사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도배랑 이렇게 디딤석, 그리고 인조대리석, 실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또 다음 현장에서는 조명이나 싱크대, 가구 이런 거에서 현장별로 하나씩 키포인트를 잡아서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항상 열린 공간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더 큰 힘으로 일하고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열린 공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